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라즈베리 파이 운영 체제를 설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즈베리 파이 운영 체제를 설치하려면요, SD카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 SD카드의 최소 사양이 4GB입니다. 추천은 8GB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16GB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16GB SD카드가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즈베리안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라즈베리안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요 www.raspberrypi.org입니다. raspberrypi.org 한번 가보실까요? 자, raspberrypi.org 이렇게 치고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요, 다운로드가 보이죠? 다운로드를 누르십니다. 다운로드를 누르고 나서 요거 딸기 모양이요. 여기서 다운로드 칩, 이 세 가지가 보이죠? 하나는 데스크탑이고 레코멘드 추천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 데스크탑용이고요. 이거는 아주 최소화 시킨 겁니다. 용량들을 보시면 여기 2523MB, 이건 1128MB, 이거는 432MB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용량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뭐 우리 16GB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죠. 2523MB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칩을 누르십니다.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취소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다운로드 칩. 요거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는데 오래 걸릴 거예요. 오래 걸리더라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으면 여기 설명 순서대로요. 이렇게 지금 아까 다운로드 되는 게 보였었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어느 위치에 나는 지금 여기 보니까 내 컴퓨터에 윈도우즈 7 C 드라이브에 사용자 제 이름 박군정 그 다음에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이런 게 생겼네요. 2019 9월 26 라즈비안 버스터 툴이라는 압축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은 좀 다르겠죠? 2020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리눅스를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테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위치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실제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예전에 해놓은 게 있는 건지. 사용자 공정 밑에 다운로드 예 있나요? 일부 다운로드 되다가 말았네. 어쨌든 저는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어느 위치에 이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설치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하겠어요? zip 파일이니까 압축 해제를 해야 되겠죠. 압축 해제를 하면요, 확장자명에 img라고 하는 이미지 파일이 만들어져요. 지금 나는 요게 지금 zip 파일이고요. 여기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죠.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폴더 안에 이런 이미지 파일이 생성될 겁니다. 이미지 파일이 생성되면요, 이제 이미지 파일을 여러분들의 SD카드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설치하느냐, 이제 PC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여러분들이 SD카드를 포맷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sdcard.org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sdcard.org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클릭하고요. 윈도우용입니다. 윈도우즈용을 찾으면 돼요. 꼭 이렇게 유저 GUI가 이렇다고 100% 보장할 수가 없겠네요. 어쨌든 SD 메모리 카드 포매터 for Windows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라이선스에 대한 어그리먼트를 해야 되니까 accept를 누르면 돼요. accept 라이선스에 대해서요. 그러고 나면 SD 포매터 for.gb 다운로드 될 거예요. 그럼 저장을 어딘가에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압축을 해제해야죠. 압축 해제하고 위저드 마법사를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설치만 하면 됩니다. 넥스트 요거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라이선스 억셉터 라이선스 정책 억셉트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넥스트 이렇게 체크를 하고 설치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SD카드를 요 라이터에 삽입을 하고요. 라이터에 삽입을 하고 컴퓨터의 USB 포트에 꼽습니다.
자, 저는 노트북인데요. 노트북에 USB 포트에다가 이렇게 반대로 끼워요. 이렇게 USB 포트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렵지 않겠죠. 자, 이거를 보시면 카드가 이렇게 삽입이 돼야 돼요. SD 카드가 방향이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물론 들어가지도 않아요.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망가져요. 그래서 한쪽에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다음 과정을 진행하면 되겠죠. 자, 컴퓨터에 꽂고요. 여러분들이 메모리 카드 포매터를 이제 실행을 합니다. SD 카드 포매터를 실행을 하면요.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기를 눌러서요.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어떤 USB 카드인지 엉뚱한 거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USB 포트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USB를 막 여기저기다 꽂아놨을 때 자기 걸 찾아야지 다른 거를 포맷했다가는 뭐 여러분들 데이터 다 날아가니까 그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나머지 USB 다 빼고 하든지요. 괜히 잘못해서 모든 데이터를 날리지 마시고 반드시 잘 선택해서 그렇죠? 선택해서 오버라이트 포맷을 해도 되고요. 사실은 퀵 포맷 해도 돼요. 퀵 포맷 해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혹시 나중에 이제 퀵 포맷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때 한번 오버라이트 포맷을 하고요. 지금은 퀵 포맷 해도 돼요. 퀵 포맷 선택해서 포맷을 누르면 퀵 포맷 선택해서 포맷을 누르면 포맷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포맷이 끝나면 확인 버튼을 누르고 꼬집어냅니다. 그냥 놔둡니다. 포맷을 했으니까요. 포맷을 내고 그대로 놔둡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요. 이 SD카드에다가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해야 되겠죠. 아까 G 풀었죠? 압축한 거 풀었으니까. 어디 있습니까? 압축한 거 풀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죠? 네, 여기네요. 이렇게 압축해서 풀어놨으니까 요거죠? 요 폴더에 요 이미지 파일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요. win32 디스크 이미저라는 사이트를 찾아가야 돼요. 뭐죠? 이름이 sourceforge.net 프로젝트 win32 디스크 이미저입니다. 여기를 가셔갖고요.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win32 디스크 이미지입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고요. 그러면 이런 실행 파일이 실행할 거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실행하세요. 다운로드 저장해도 더 좋은데요. 저장하고 나서 실행해도 됩니다. 여기서 바로 실행해도 됩니다. 실행을 누르고요. 그럼 이렇게 프로그램 설치가 될 거예요. Next. 라이센스 정책 어그리먼트 반드시 accept 하는 거 잊지 마시고 Next. 다음에 위치죠. 어느 위치에 설치할 것인가. 그냥 그대로 손대지 마시고 그대로 진행을 하세요. Next.
다음 이런 이미지 라이터가 뜨면요. Next 합니다. 그리고 뭐 데스크탑 아이콘 만들 수도 있죠. 근데 뭐 한 번 쓸 건데 굳이 뭐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Next Install 하면 끝납니다. 피니시까지요. 자, 이게 설치가 됐으면 실행을 해야죠. Win32 디스크 이미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SD카드는 이미 장착되어 있으니까 이 실행을 하면요.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여기 눌러서 찾아야죠. 여러분들 설치해 놓았던 것 찾으시면 나는 지금 여기에 있었으니까 이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여기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볼까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확장자명이 이미지죠. 나는 2018년 거였네요. 예전 겁니다. 예전 건데.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요. 라이트를 클릭합니다. 라이트를 클릭하면요.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콜업트 할 수도 있다고. 디바이스를 뭐 다른 데이터를 SD카드에 집어넣으니까 콜업트 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죠. 이 표현으로 하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건데 당연히 새로운 데이터를 쓰니까 그죠? 그래서 yes 진행이 되겠죠? Write successful 나오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꺼내서 그죠? 꺼내야죠? 다 성공이 됐으면 자, 꺼내야죠. 꺼내고요. 이것도 끄집어냅니다. 꺼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다가 라즈베리 파이 보드의 뒷면에다가 꼽습니다. 이렇게 보드 앞쪽에서 볼 때요. 반대쪽으로 까만 게 보이도록 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서 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뒤에서 볼 때 이렇게 됩니다. 자, 뒤에서 볼 때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죠? 이렇게 꼽으면 안 되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꼽으면 돼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안 들어가는 건 무리하게 힘을 주면 안 되고 이렇게 꼽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SD카드를 라즈베리 파이에 소켓에 삽입을 했고요.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HDMI 케이블, 이서넷 케이블까지는 뭐 있으면 연결하세요. 이서넷 케이블 연결. 우리는 좀 무선으로 쓸 거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다 꽂고 이제 파워 케이블을 넣으면 부팅이 될 겁니다. 파워 케이블을 여기다가 꼽습니다. 자, 부팅이 잘 돼야 되는데요. 자, 처음에 이제 부팅이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막 정신없이 막 뭔가 모니터 화면에 보여야 됩니다. 보이다가 끝나면 이런 초기 화면이 만들어져요. 뭐라고 나오죠? Welcome to the Raspberry Pi desktop. Before you start using it, 시작하기 전에 there are a few things to set up. 설정할 아주 몇 개의 일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next to get started. next를 눌러라. 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next를 눌러야죠. 누르고 나면 제일 먼저 set country가 나와요. 어떤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뭐 제가 실험을 해볼 수는 없어서 한국으로 하면요. 컨트리를 한국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와이파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실험을 직접 해보시고 어쨌든 set country 하면 일단 United Kingdom으로 하시고 랭귀지는 어차피 주로 영어니까요. 나중에 이제 한글도 설치하겠지만 영어니까 영어로 선택을 하세요. 타임존은 한국으로 해도 되긴 돼요. 그거는 상관없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런던으로 좀 잡혀 있습니다. 손대지 마시고요. 나중에 시간은 바꾸면 되니까요. 이렇게 유나이티드 킹덤, 브리티시 잉글리시, 런던 놔두시고 넥스트를 누릅니다. 자, 라즈베리 파이 패스워드 및 화면 크기 설정하는 건데요. 먼저 패스워드 설정을 합니다. 보통은 아이디가 파이고요. 패스워드는 라즈베리로 되어 있어요. 유저명은 파이, 패스워드는 라즈베리로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바꾸려면 여기다가 새롭게 쳐넣으시면 돼요. 안 바꾸려면요, 그냥 넥스트 하시면 됩니다. 바꾸지 않는 게 좋겠어요. 패스워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바꾸지 않는 게 좋겠고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때 가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 사이즈인데요. 그냥 놔두세요. 데스크탑 should fill the entire screen. 전체 스크린을 쓰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체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블랙 보더가 화면에 쭉 나타나요. 화면 테두리에. 그래서 이건 체크하지 마세요. 그냥 next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만약 와이파이가 뜬다면요. 와이파이를 선택하면 돼요. 여기 LX311은 우리 학교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와이파이를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 쓰고자 하는 와이파이를 선택한 다음에 넥스트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소프트웨어인데요. 뭐 시간이 충분하니까 한번 업데이트 하세요. 그냥 업데이트 해놓으면 여러분들 그냥 다른 일 해도 되니까 업데이트 한번 하는 게 좋아요. 넥스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라즈비안, 데비앙을 여러분들의 라즈베리 파이 보드에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고요. 와이파이까지, 여러분들의 와이파이까지 확장이 되도록 와이파이까지도 했습니다.
와이파이까지도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제 환경 설정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라즈베리파이 환경 설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